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우리 인간만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능력,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고 또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돼라고 말하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아주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여정은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말에 숨겨진 규칙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처음엔 모든 게 다 따로따로 낯설게만 느껴지죠? 아이들한테는요, 처음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외딴섬 같은 거예요. 왼쪽이 오른쪽의 반대말이라는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바로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자전거를 가르치면서 야,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소리치면 아이는 그냥 앞으로 쭉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오른쪽으로 가라는 뜻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아직 머릿속에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이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아이한테 안 돼라는 말은 그냥 지금 하던 거 멈춰, 딱 이 정도 의미거든요.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다른 행동, 그러니까 대안을 알려주는 신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럼 먹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런 물음표만 가득 떠다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인지적인 도약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일단 명령을 들으면 당연히 혼란스럽죠. 어쩌라는 거지? 하고요. 근데 이게 몇 번 반복되고 경험이 쌓이면 아이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돼가 그냥 멈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올바른 행동을 하라는 신호구나 하고요. 바로 손 대신 숟가락을 써야 한다는 그 연결고리를 스스로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이해라는 건 단어를 마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들을 이리저리 연결해서 내 머릿속에 나만의 의미 지도를 그릴 줄 아는 능력,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연결이라는 원리를 개인의 성장에서 좀 더 넓혀서 사회 전체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과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단순히 사회성만 딱 놓고 보면요. 곤충들이 보여주는 그 완벽하게 짜인 군집 생활은 정말 우리 인간 사회를 압도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회랑 우리 사회는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곤충 사회는 유전자에 그냥 딱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거의 변하지도 않죠.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는 어때요? 이런 유전적인 프로그램에서 훨씬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나 학습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 또 역동적인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회적 안무라는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곤충들은 수천 년 동안 똑같이 정해진 춤만 추는데 우리 인간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춤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물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그 방식은 본능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배우고 약속한 것, 즉 문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네, 바로 이 자유가 핵심인 겁니다. 유전자의 꽉 짜인 프로그램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뛰어넘는 서로 공유하는 이해의 틀, 즉 문화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같이 만들어낸 거대하고 살아 숨쉬는 연결의 그물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의 학습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문화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AI라는 아주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연결하는 능력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창의성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창의성이라는 건요, 그냥 뿅 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거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그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이에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우리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패턴을 연결하는 일을요,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해내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위협이 될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AI의 아주 명확한 한계가 드러나요. AI는 결국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먹고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따라하거나 조합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하지만 학습 데이터에 아예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결국 독창성이 좀 부족한 파생적인 작업을 굴레에 갇힐 위험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창의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빛을 발하죠. 여기 이 인용구가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의 혁신이라는 건요,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고 가능성의 경계를 한 단계 뛰어넘게 만드는 진짜 힘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창의성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AI가 던져주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답이 오히려 우리가 진짜 실력을 키우는데 꼭 필요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는 과정을 통째로 건너뛰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무 쉽게 답을 찾는 데만 익숙해지다 보면 정작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어린아이가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인류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서 문화를 만들었듯이 우리는 언제나 연결을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데이터를 대신 연결해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간은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다음의 위대한 연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